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전문가입니다. 예,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기다리시는데, 지금 오늘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이제, 자, 7월 10, 이제 6일 아침 새벽에 12시 6분. 지금 저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만 축구도 지금 이제 포기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이제 녹화 방송 일정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꼭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2~3번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3번, 만약에 중요한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뭐 4번까지도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생방송 라이브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편집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증시가 특성상 바로 라이브로 하기에는 또 장중에 하기에는 또 우리 직장인 분들한테는 또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편집 방송을 하는 게 이제 나을 거다 생각됩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목 자체가 조금 뭐 전혀 지금 우리 뭐 대부분 전문가들 우리 이제 증권 방송, 이런 증권 방송에 나오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지금 뭐 다 틀리잖아요. 전혀 뭐 예상치 못했던 지금 오늘 제목이 나왔는데, 오늘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내년에는 돌파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3,000을 간다는 것은 지금의 7월달, 이번에 이제 2,243포인트, 이제 지금이죠, 지금. 지금이 가장 최저점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또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방송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산책을 하시면서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 여유분을 좀 두셔가지고, 혹은 뭐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혹은 뭐 버스 안에서 혹은 승용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기승전결을 놓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구독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구독 신청은 바로 되거든요. 구독 신청을 해두면 제가 방송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를 이제 언제 올리는가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매우 편리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먼저 요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언론 뉴스 보고 주식 투자하면 100% 망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두시고 이 방송을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 중국의 2인자, 왕치산이죠, 왕치산. 예, 이분이 중국엔 실질적으로 2인자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시카고 시장하고 또 테슬라 사장하고 만났어요. 자, 만났는데 이제 테슬라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발표했냐면 중국 상하이에다 전기차 50만 대 시장 공장을 건설하겠다.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정말 아주 뭐죠? 함대 뺨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 국가에다가 공장을 세우라 했더니 중국에다 세운다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동계올림픽 2022년 동계올림픽 때까지
미세먼지나 이런 걸 제거하겠다. 이제 그 말을 했거든요. 중국은 또 하면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 정책은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 중국은 집중적으로 이런 화석 연료 이쪽을 줄일 것이고 따라서 전기차를 육성하겠죠. 그래서 테슬라 사장을 이렇게 만난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을 달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GT 이게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제조 25의 첨단 산업에 해당되는 통신 관련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4월 달에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에다 아예 물건 팔지 말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저기 반토막이 더 나고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합니다. 하한가를 몇 번 막아요. 근데 이 회사를 은근슬쩍 완전 해제했어요. 금요일 날 7월 13일 날. 그렇죠. 해제했습니다. 괜찮다. 미국 와서 이제 물건 팔아라 했거든요. 참 근데 이제 이게 그 2천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환세를 매기겠다. 이제 그게 물론 공청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매긴다면 9월 달 가서 하거든요. 8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공청회를 또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압력을 그 이제 하니까 은근슬쩍 뭐죠? 은근슬쩍 이제 그 이제 왕岐산이 이제 중국 그 뭡니까 미국에 자기가 이제 이제 그 줄을 대 가지고 그 뭡니까 이렇게 시카고 시장하고 테슬라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GT를 제재를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은 서로 살려준 거죠. 트럼프도 체면 섰고 트럼프도 이제 미국 유권자들 어차피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간선거 하원 전체 상원 3분의 1 그리고 각 우리나라로 보면 도지사 이제 각 그 주지사 거기를 뽑는 선거가 중간선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트럼프를 그 중간 평가를 가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전 그 공화당 정권으로 돌아가면 이게 어디하고 유사하냐면 부시 때 2002년하고 또 유사하다 그러죠. 2002년에 자 부시도 중간 선거를 해서 승리했어요. 요거 똑같은 관세를 매겼죠. 그때는 이제 철강 해가지고 셰프 카드 해서 그때 25%또 매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 중간 선거 승리하고 또 뭡니까 2004년 가가지고 또 부시는 또 재선거도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거 전략을 하고 있지 않는가 트럼프가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2천억 달러 매긴다 그러니까 왕치산이 이제 미국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했고 그 상무부도 지금 뭡니까 이거 제재를 해제한다 그랬어요. 근데 뭔가 있었겠죠 거래가 저는 이거를 추정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 위에나 절상 만약에 절상하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종합지수 지금 뭐 2200 70 정도 되는데 이거를 8000까지 날려버리는 메가톤급 계획했습니다. 옛날 과거에 그 85년 일본의 엔화 절상과 맞먹는 이제 플라자합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 자,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 중국 상하이 A 주식, 상하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요거 B는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건데 상하이 A마저도 외국인들이 투자하게끔 개방하겠다. 요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지금 개방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가장 노리는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중국의 특히 이제 공상은행이나 초상은행 이런 은행들은요, 연간 순이익 규모가 지금 45조에서 50조입니다. 이게 세계 1, 2, 3, 4, 5등을 차지하고, 한 2, 3, 4, 5등을 다 차지할 겁니다. 중국을, 즉, 미국에서 이걸 먹으려고 그러죠, 이거. 그래서 이걸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나중에는 받고 주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언론을 믿으면 망한다 그랬죠. 이거 믿고 투자하면 망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거기서 내가 막 자꾸 소설을 씁니다. 막 소설,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저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세계 대공황이 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영향력 있는 언론이나 신문에서 막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막 소설을 쓰는 거죠. 더 깊은 소설을 써요. 곧 망하지 않을까. 자, 제가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막 위협을 가한 뉴스가 나오면 제가 맞은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반대로 주가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걸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지금 깊은 분석에서는 이번에 무역 전쟁을 뭐로 보냐면 서로 짜고 치는 것이 않느냐. 그러니까 시진핑과 트럼프가 서로 교환하는 거죠, 지금. 자,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당황하겠지, 이런 얘기 하면. 자, 지금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도광양입니다. 도광양이라는 건 내가 충분히 힘을 기를 때까지 고양이가 발톱을 숨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그 대선에서 선거 전략이 이겼던 전략이 뭡니까? 보호무역주의잖아요. 그거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건 뭡니까? 자기 국민들을 살린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애국주의죠, 애국주의. 근데 이제 이번 중간선거는 대선보다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올 확률은 떨어집니다. 이럴 때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 최고의 전략은 바로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았던 방법이 바로 대선에서 트럼프가 써먹던 방법이죠. 자,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전쟁. 자, 전쟁을 한다면 자고나 죽었던 사람 군인도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무역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애국주의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처음에 싸움을 미국이 트럼프가 걸었잖아요. 요거 싸움을 먼저 걸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시진핑이 트럼프가 싸움을 걸 때 꽁무니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중국 인민들한테. 더군다나 시진핑은 이제 장기 집권을 가는데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 갈지 모르는데 꽁무니 빼면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 아주 자존심이 팍팍 상하죠. 그리고 꽁무니 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죠? 애국을 자극하지 못하잖아요. 한 방에 끝났다고. 서로 티격태격 주고받아야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생겼을 때 거기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다마다 동네에서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편가르기가 생겨요. 서로 펀치를 주고받아야. 이번에 몇 번 주고받았죠. 주고받았어요. 중국이 이제 $500 미국이 먼저 공격 가하니까 너도 받아라 하고 한번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트럼프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그럼 $2,000억 한번 먹어볼래? 그래서 우리는 9월 달부터 이제 진짜 준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자꾸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어요? 중국은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언론에서.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처음에 싸움을 걸었을 때 명분도 없는데 꽁무니를 빼면 눈치를 채니까 명분을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자, 제가 이런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제 분석을 한 명도 믿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를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대북경제협력주를 3월 그때 11일부터 그때 당시에 사야 된다. 현대 엘리베이터. 그때 78,000원, 8만원 하던 때. 그 다음에 대하 TI 그때 뭡니까? 2,400원.
대오웨일 2010원 그때 하던 시절에 대북 경제 협력주를 유류방 회원님들한테 준비한다 했더니 너 김정은하고 이제 저기 뭡니까 미국 트럼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다 김정은이가 그리고 앞으로 북한은 베트남처럼 간다 그랬더니 저한테 뭡니까 빨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김정은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됐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방송 그 예전에 3월 1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녹화 방송 들어보세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난다? 누가 그 꿈을 꿨겠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저는 지금 현재 시진핑이는 트럼프가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자, 도와줄 것이다. 자, 만약에 말이죠. 언론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게 정말로 세계 경제 공황이 갈 정도로 만약에 위기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2천억 달러를 더 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 미국 나스닥은 그때 이번 주였죠. 왜 하필이면 사상 최고치를 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미국 나스닥이 왜 사상 최고치를 자 이번 주 쳤잖아요. 이번 주 신고가를 쳤잖아요. 네. 지난주 저점을 잡고 7월 5일 관세를 매겼을 때 잡고 이번 주 또 2천억 달러 더 먹어라 하니까 뭡니까? 왜 보세요. 사상 최고 쳤지 않습니까? 대공황이 온 다음에 이런 것이 과연 벌어질까요? 왜? 주식이라는 건 선행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공황이 왔을 때 당장에 오는 게 아니라 한 1, 2년 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이미 여기서 내리 빠져가지고 나스닥이 5천을 깨거나 이렇게 막 장대 음봉이 나오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요렇게 제가 지금 방금 해설한 걸 뭐라 하죠? 시장 안에서 정답을 찾는 거다. 신문 뉴스를 보아가지고 정답을 찾으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왜? 나스닥 증시가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신고가를 치냐 이거예요. 어차피 미국도 같이 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니케이 증시가 여기 보면 월봉에서 완전히 이평선이 정별됐어요.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증시로 본다면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우리 종합지수를 보면은 요 상태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일본 니케이 증시가. 지금 20개월 선, 60개월 선, 120개월 선, 240개월 선이 지금 나란히 됐거든요. 또 이런 그림이 우리 이제 예전에 건설주에서 GS건설. 자, GS건설이 지금 우리 월봉의 장기 그래프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월봉 장기 그래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일봉은 속일 수가 있겠지만은, 자, 여기 보세요. 2003년, 4년 초에 20개월 선, 60개월 선, 120개월 선, 240개월 선이 정배율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10배 갔어요. 10배 더 갔거든요.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그때부터 해가지고 4년 동안 한 10배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의 그래프는 좀 속이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 되죠. 가까이 거의.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지금 장기적으로 뭐 일부 분석은 니케이가 앞으로 4만 포인트 넘긴다. 그러니까 가장 예전에 거품 그 자리를 깨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돌파한다고요. 89년. 지금 2만 2천이니까. 일본 증시가 지금 대공황이 일어나면 일본도 폭삭 망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월봉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지. 자, 여기 대원형 바닥. 대원형 바닥에 매물을 소화시키고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동상 일본 니케이는 1파, 2파 가장 강력한 3파동이 지금 되려 하고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 방송 듣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진짜 냉정하게 한번.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언론 기사를 보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지금까지도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박병주 전문가 웃기지 마라. 응? 이해를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언론을 그동안에 거기에 현혹이 되고 내가 세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그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뭐 미국 그 기준금리하고 한센 지수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머리가 아프시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는 상보상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미국, 중국 제조업 25 이게 뭡니까? 요것도 어찌 본다면은 이게 미국을 위협한다. 따라서 애국주의에서 나온 언론 프레이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국 중간선거의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제조 25가 오면 미국을 위협한다. 따라서 미국이 위협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중국 미국 해가지고 편가르기가 확실히 되잖아요. 그러면 표가 집결이 되죠. 근데 워런 버핏이라는 분은 뭐라 그랬어요?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무역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번에 빠진 건데요. 이것도 저는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중국 증시가 여기서 빠졌는데요. 여기서 이 빠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특히 4월 달부터. 왜 빠졌냐면 중국 이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 비중이 그거는 80%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신용 투자, 주식담보대출 투자 이게 뭐죠? 주담 대출. 내 투자 금액이 이제 원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4천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내 원금은 1,00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압력을 가하면은 막 강제적으로 줄이잖아요. 막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거기는 저 공산주의니까 우리는 저기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기업, 투자가들의 건전성은 더 오히려 이제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중국 상하이 증시 눈치를 보게, 우리나라 증시가 눈치를 보게 이제 되게 된 거죠.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기는 없다. 오히려 중국 증시는 저평가되는 것은 심화되고 더군다나 중국은 6월 달에도 지금 미국한테 흑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로 더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얼마나 저평가된 거예요. 반대로 떨어지면서. 제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특히 이제 이때 6월 달 들어와가지고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막 급락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종합지수 같은 게 6월 달에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 종목들 보면은. 자, 6월 달에. 6월부터 지금 7월까지 요 시기 때. 요 중국이 요때 막 확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빠졌거든요. 미국 나스닥은 이미 요때도 올라 신고가인데. 그렇죠.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는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얘기 제가 해드려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독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제 요 강의에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요 강의 올리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중국 증시가 그렇게 이번에 빠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증시에서. 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2004년의 모습과 유사한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상해 증시 월봉을 보셔야 돼요. 항상 월봉. 자, 월봉 보면은요. 20개월선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월봉에서 여기 보시면은 20개월선, 60개월선, 120개월선이 붙었어요. 정별로. 자, 우리나라 2004년 가겠습니다. 2004년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을 보시면 2004년에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2004년에도 증시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 포인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945에서 여기까지 700까지 빠져요. 945에 700까지 빠지니까 23% 이상이 폭락이 나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4% 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942에서 700까지 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쯤 되죠. 네. 700까지 뺐으니까. 그렇죠? 약 243포인트, 24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거의 한 5, 6%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급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리가 침체됐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기 보세요. 이평선이 정별되고 있잖아요. 20개월선, 자, 60개월선, 120개월선. 그 다음에 240개월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 8월 달부터 해가지고 4년 동안, 3년 동안 거기서 본격적으로 갔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요거 아닙니까?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중국을 대표하는 증권주,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증권주의 그래프는 더 환상입니다. 환상. 중신증권. 자, 중신증권의 월봉 이평선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20개월선, 120개월선이 딱 세 개가 붙었어요.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그렇게 완전히 월봉에서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 그래프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자, 지금 요 위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눌러놓고 요 자리에서 이 감가입니까? 그럴 때 갈 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사실은요. 월봉 이평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장기선이라. 거기서 보면은 파란색 선, 20개월선, 빨강색 60개월선이 붙었죠. 붙어가지고 수렴해서 날아가잖아요. 여기 바닥 자리에서. 지금 중국 중신증권 요 자리지. 자, 중국 중신증권이 지금 뭐예요? 그거잖아요. 빨강색하고 파란색이 붙었어. 2년 동안. 다시 한번 밑으로 뺐어. 여기서. 위협해가지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중국 증시도 앞으로 3, 4년 정도 많이 간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제조업이 성공하니까. 중국 제조업이 성공하는 것에서 미국이 방해해서 대공황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지금 뭐 시진핑의 그런 상하이방이라고 합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파벌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후진타오하고 그쪽, 거기서 한번 화끈하게 해먹었죠. 근데 시진핑 그쪽에 있는 패거리들은 해먹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맨날 개혁만 하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크게 갖고 먹고 나와야 되겠죠. 이제. 자, 그렇게만 우리가
우리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이 뭔 말인지 알죠? 딱 눈치를 챕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번 7월 말 때부터 이게 도입이 돼요. 제가 요거는 오늘은 맛보기만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2주간 집중 강의를 할 겁니다. 요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요게 2004년 적립식 펀드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지금 그 2004년 7월 달하고 닮아갈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씨를 또 만났죠. 인도 공장까지 가가지고. 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 자, 그런데 요 스튜어트 코드 제도 도입.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우리 국민연금에서 이제는 대한항공 같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악덕 사장들이 그런 잘못된 짓을 못하도록 견제하는 거. 주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배당도 좀 많이 달라. 이런 제도를 시행했던 일본 증시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어요. 2014년 도입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2주 동안 집중 강의를 하고요. 이제 집중 강의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합지수 그림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문이나 언론 보면 망합니다. 시장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중국 상해 증시하고 중국 중신증권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월봉에서 나온 정배열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멋진 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이번에 가격을 빼면서 어마어마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평가된 것은 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서 뭐 생략할게요. 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2주간 제가 그 얘기 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언론을 보고 나서 대공황에 올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 쇠뇌, 이거를 깨야 됩니다. 앞으로 2주간. 자신감을 가지세요. 올해 지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6, 7개월 동안 계속 지금 올해 시장이 지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패배 주제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간단히만 달러화로 우리나라를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달러화 분석하면 틀려요. 자, 달러화를 분석하면 지금 어떤 됩니까? 사이클이 10년 동안 오르고 10년 동안 빠져요. 우리 종합지수가. 그리고 10년 동안 오르고, 자, 10년 동안 조정을 하죠. 근데 조정할 때는 두 가지 조정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하면 X축, Y축을 한다면 첫 번째는 가격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간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시기 때는 가격도 빠지면서 기간까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요 기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먼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간까지 10년을 채운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 채우고 나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많이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렇다면 그 시발점이 2016년 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요건 또 자세한 분석은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윤곽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나라 위치는 자, 먼저 우리나라가 큰 외환위기가 당했을 때 환율이 막 1,500원까지 솟았을 때 요 지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환율이 뭐 900원 하던 것이 1,500원까지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완전 엄청난 돈을 벌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자, 똑같은 것이 요때입니다. 요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여기도 저기 환율이 1,500원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환율 덕분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요 두 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당연히 조정을 또 주죠. 여기서도 조정을 단기간에 아주 급하게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르고요. 자, 다시 한번 빠지고 다시 한번 오르면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자, 여기 오르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직전 고점을 달러화로 완전히 여기를 벗겨낸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지점하고 요게 지금 서로 관계가 있겠죠. 둘 다 우리나라 국제금융위기가 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환율이 1,500원대까지 막 폭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종합지수가 폭등을 합니다. 여기서도 폭등을 하죠. 자, 근데 거기에 따른 후유증은 오겠죠. 이제 환율이 정상화되면 다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빠진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을 제가 그을 수 있느냐면 자, 요거서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추세선. 자, 추세선을 긋죠. 여가 이제 여기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10년. 자, 따라서 여기를 이제 여기 하락 추세를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지금 눌림목. 자, 여기서도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따라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지금 유사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한 3년 6개월 갔거든요. 3년 6개월. 약 한 295%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면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까지가 2021년. 목표 지수 8,000. 2021년. 자, 근데 요 부분에서 적립식 펀드가 주식으로 저축하자. 여기는 또 스튜디오스 코드 도입. 수급적으로 완전히 국민연금 여러분들 600 지금 600조 넘어가죠. 거기다가 퇴직연금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앞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배당을 적게 주는 회사들 배당을 더 달라.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저렇게 잘못된 그 CEO는 태클을 걸죠.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했던 국가들을 보면은 배당도 늘어나고 또 자사주도 많이 매입한 그러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자, 일단은 8천은 이제 먼 얘기고요. 일단은 내년까지 3,000포인트 이상은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뭐죠? 지금은 여기서 겁낼 구간이 아닙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마치면서 오늘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상당히 혼란이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특히 어느 대목을 가장 유념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면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좀 자극적인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주말에 이거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느라고 이제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려면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언론한테는 지금 대공황이 온다라는 그것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중국이 망한다 이런 것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방송을 하고 또 만약에 중요한 그 이벤트가 생긴다 4번 정도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더 제 방송을 밀착돼서 하고 싶은 분들은 자, 구독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자, 밀착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